Well,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리아이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알베르토 라마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 설계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부여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전력 계통이 발전을 해오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발전 현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발전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도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천연가스의 참여가 증가했는데요. 천연가스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예상해 보자면 다양한 에너지원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상단의 짙은 갈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에너지 관리청은 통계 기관인데요. 미 에너지 관리청의 전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발전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생에너지가 전반적인 전력이나 용량 면에서 시장 참여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열과 풍력이 에너지 생산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설치 증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갖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이 설계된 구조를 보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악화시키는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확히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시점에 하고자 했던 계약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의 오차가 커지게 되고 예를 들어 전력 분산 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계통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수요 증가, 분산 에너지 자원의 활용 증가, 계통 간 상호 의존도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전기가 다른 에너지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원, 이들의 시장 진입, 분산 자원 또는 분산 에너지 자원의 증가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장 장치도 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장 장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 발전에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만 저는 경제학자로서 항상 계통 내 불확실성을 해칭해 줄 수 있는 발전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예전에 만들어진 그래프인데요. 미 에너지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 분야의 전기 분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화가 일어날 것이고 겨울철 열 공급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특정 지역은 여전히 난방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히트펌프가 더욱 보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통 복원력을 말씀드려보자면 변동성이 심한 경우 계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계통을 복구해야 할까요? 수송 부분을 전기화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격을 또 보면요. 대부분의 전력 시장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력 시장의 구조는 한 곳으로 수렴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를 보면 개통 운영자는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비용 함수에 따라서 자원을 스케줄링하거나 가격을 결정합니다. 보통 이것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느 발전기부터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재화를 제공하는 제공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유럽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기동정지 계획이라는 것이 없어서 발전계획의 재수립, 리스케줄링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발전원의 총합을 바탕으로 시장이 중앙화되고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요 자원의 시장 참여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부하 공급 사업자 (LSA라고) 부릅니다. 부하 공급 사업자도 지불 의사가 있거나 특정 제한을 받아들일 의사는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력 시장의 구조는 저탄소 경제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원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은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갖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시장 참여자별로 대응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 서비스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때 재생에너지원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려하고 몰수 형태를 띠지 않도록 설계할까 하는 것인데요. 시장 참여자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 점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적정한 가격제를 수립할 수 있을지, 실시간으로 불확실성을 균일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아주 일반적인 수준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쉽습니다. 시나리오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제 가격에는 불확실성의 균일화가 적용이 되어서 적절한 경제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 배분이 증가하고 잉여 용량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적정한 가격제를 이루려면 가격 인상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조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적절한 가격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유의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비볼록형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발전기라면 이 문제는 더 부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을 사용하길 원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오늘 매출 적정 가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자료로 보실 만한 문헌은 시장이 어떻게 개편되어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계 문헌을 보면 우연성을 반영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성대 가격 책정 방식이나 적정 가격, 세미 라그랑주 완화법 등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볼록성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비볼록성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부가 정상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왈라스 균형도 있고요. 특히 부가 정상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력 산업의 구조 재편은 한국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적인 독점이라는 잘못된 오해에 관한 단계입니다.
규제 완화나 구조 재편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독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이 가장 어려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기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 구조 재편 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다 거치고 나면 재편된 시장을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현재 와 있는 단계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전원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단계죠. 저는 오늘 제 방법론과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업계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계약에 대해 확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가정을 했고 어떤 식을 사용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가된 시장 운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상하기 쉬운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는데요. 이 경우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력시장에 비유하자면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소가 그 예가 되겠죠.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청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자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정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발전원의 가용성이나 급전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풍력이나 태양열의 가용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소비자는 보상이 제공된다면 수요를 줄일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무방향 네트워크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전력 계통이겠죠. 네트워크의 물리학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되는 가정입니다. 이런 법칙을 시장 설계 시작부터 감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적 변수의 확률 분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하 불확실성이나 풍력 변동성의 중간값과 분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값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매우 간단한 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재화를 가진 생산자가 있습니다. 비용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시장 운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섰게 되는 가격은 그림자 가격, 즉 잠재 가격, 람다로 각 시장 참여자가 얻게 될 가격과 정확하게 같은 가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산자는 이익을 최대화해서 좋고 시장 운영자는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급전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시장 운영자가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고자 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품은 특정 네트워크, 즉 망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직류로 근사화를 하겠습니다. 청정 생산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제는 매출 적절성을 보장해 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모형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회 제약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기회 제약을 적용해서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제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재생에너지의 오차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처럼 일반적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점에 기반해서 불확실성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출력의 증감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재생에너지의 급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느 정도를 공급할지, 총 예상 수요 중 어느 정도를 공급할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비용, 출력 비용, 풍력 손실 비용 등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조달되지 않은 에너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부하 손실값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흔히 있는 것이죠. 모선에서의 제약 조건은 전형적인 제약 조건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하루 전 시장이나 실시간 시장에서도 그렇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음은 엣지나 네트워크 조류의 제약 조건입니다. 공급 측면의 제약 조건은 출력과 발전기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제약 조건은
특정 수요가 있고 특정 한계 내에 위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하를 다 확인하고자 하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거쳤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 최소한 부하 중 일부가 공급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부하의 총합은 0보다 클 것입니다. 공급된 부하의 모든 부하의 합은 0보다 클 것입니다. 가격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루 전 시장에서나 조달되는 전기를 사고자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은 기회의 제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시간 시장에서는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저는 이 가격을 여기서 역으로 표시된 람다를 표현을 했고 이것이 실시간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조정이 됩니다. 하루 전 시장에 있는 기존 생산자들은 시장의 남다른 가격으로 지불을 했고요. 실시간 시장에서는 실시간 가격이 나오고 거기에 더해 출력 증감발이 조정이 됩니다. 청정 생산자들은 이 모형에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하루 전 가격과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소를 바탕으로 가격을 지불받습니다. 실시간 시장에서는 앞서 봤던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실시간 가격과 접목이 됩니다. 이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전력 부족분이나 잉여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와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회 제약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연성에 기반한 가격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출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그런 상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가격은 동일합니다. 실시간 시장의 경우 가장 큰 차이는 시나리오를 사용할 때마다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파이가 그에 해당하고 저는 슈퍼 오메가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기회 제약 조건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부의 동기부여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가격제로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가격제를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가격 신호를 통해서 관리자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관리자에게 추가 매출 흐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가격제에도 기회 제약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기회 제약 조건을 적용해서 가격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격 노출로부터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몇 년 전에 겨울에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점 간 효과, 특정 기간과 조정 비용 사이의 출력 효과와 같은 시점 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굉장했던 것 같은데요.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다고 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Professor Alberto, can you hear me? 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현장에서 늦은 시간이지만 직접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질문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Professor. 교수님, 가격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실시간 시장을 포함해서요. 이와 관련된 정산 제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데러버티브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시장을 서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데러버티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개해 주신 모델을 보면요. 한 가지 가격제로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question. 질문 So, 감사드립니다. if you have any kind of financial instrument that can be used in order 이 to 재정적인 제도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 불확실성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에 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ving the prices in a certain direction. So, like for 공급과 example, if 수요에 you are 따라서 a financial 가격은 participant, 일정한 they can 방향으로 start 움직이게 doing 됩니다. 재무적인 목적을 some 가진 시장 hedging 참여자들이 or 있을 것이고요. 이들은 해칭을 원하겠죠. 가격에 관한 해칭을 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what we would expect is that the presence of these financial instruments probably 이런 allow 재정적인 수단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을 더 잘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lambda and the nu that I used 제가 지금 모델에서 보여드린 람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네, 바로 옆에 계시군요. Okay, hi. My name is Chip Kim. I'm an assistant professor at Caltech. I was also working on. 네, 제약 조건에 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트랜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량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미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확률 분포의 퀄리티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형이 저희에게 제시해주는 각각 자원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퀄리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전력 시장이 이런 트랜스 제약 조건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이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재생에너지의 확률 분포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트랜스 컨스트레인, 이 제약 조건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나리오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시장 청산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이 트랜스 제약 조건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제1의 목적일 것입니다. 예측을 통해서 전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분배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There is some issues in terms of like how was the 만약에 변동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that is not going to be priced into the market. 이것이 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술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고 확률 분포 함수를 좀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Let me ask you one follow-up question, actually. So, do you think it's a role of the, say, market operator to have a better model, forecast model,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r do you think it's, say, 더 나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예측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 lost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 네, 질문의 앞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이해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확률 분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정보는 낮은 수준에서 먼저 집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에 직면을 했었는데요. 사실 정보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동일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칭성이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액세스 관련된 뷰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렉트리시티 뷰로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가 재무적인 목적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새로운 운영기관과 사업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뷰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좀 더 집계가 되고 취합이 돼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생산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